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학평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문제를 가지고요. 겉모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모외가 뭔지 아시나요? 겉모외가 뭔가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제가 주로 듣는 말이긴 한데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19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교를 한국으로 진학을 하고 대학교 졸업 후에는 다시 외국으로 취업을 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한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쌤서희 TV의 최초의 방문객이세요. 네, 영광입니다. 저 혼자 항상 1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선은 겉모외라는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토종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겉모외 분과 국어 문제를 푸는 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험지는요. 바로 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입니다. 자, 여기서요. 독서 한 세트 그리고 문학 한 세트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엘리자베스님께는 제가 미리 문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나서요. 이렇게 긴 버전, 큰 버전과 그리고 프린트된 버전을 드렸거든요. 한번 실제로 풀고 현장에서 풀고 바로 이렇게 즉흥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가 너무 떨려요. 그 문제를 과연 겉모외 분께서는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물론 외국에서도 한국 국어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쭉 하신 여러분들이랑 수준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너무 무식하다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국어를 못하는 거지 전 그래도 영어는 편하게 합니다. 아주 잘하세요. 영어 중간중간에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서 세트를 14번부터 17번 법률 지문 우리가 또 어려워하잖아요. 법률 지문 한 세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법은 저도 어렵긴 한데. 네.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를 먼저 보거든요. 네. 문제랑 보기를 먼저 보고 본문을 하는데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를 한번 보고 허가에 대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서 허가 위주로 내용을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원래 그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속으로 생각하는 말을 계속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은 그 근처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볼 거고 보기는 이거는 나중에 차차 보는 걸로 하고 14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few moments later. 일단은 요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잘 풀었다고 하는데 우선 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아니에요? 14번에 1번이요? 네, 맞습니다. 15번의 답을? 15번은 5번. 16번? 5번이요. 에? 네. 17번은 이거 3번? 여러분 겉모외 분이 이거 몇 분 만에 푸셨죠? 5분 만에 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EBSI 기준으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 탑5 안에 드는 문제거든요. 그럴 리가요. 네. 그러면 너무 명백한데 이거는? 진짜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너무 깨끗해요. 답에만 체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밑줄을 전혀 긋지 않는다는 게 전혀 단 1도 긋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거든요. 단 1도 문제에도 뭐 어디에도 그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푸시나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다녔던 학교들에서는 시험지에 밑줄을 많이 긋는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표시를 하는 게 위법입니다. 네? 부정행위로 간주가 돼요. 아, 진짜요? 실제로. 국제학교? 네. 외국에서? 네. 저는 그 이유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설명해준 바로는 요 시험지도 시험기관을 출제를 한다든지 시험을 출제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을 출제한 사람의 그 자산 또는 재산으로 봐서 네, 저작권? 뭐 약간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험을 보면 답은 표시를 할지언정 요거를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다. 모든 시험이 다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빈손으로 나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쌤서희님이 이렇게 시험지를 갖다 줬을 때 전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게 돌아다닌다고? 이러면서 그럼 저는 합법적으로 남은 시험지를 챙겨온 겁니다. 네. 그래서 와우. 그래서 문화 충격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밑줄을 많이 긋는 게 좋아요, 선생님? 안 긋는 게 좋아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늘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밑줄을 위한 밑줄을 긋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하는 밑줄 긋기 행위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있잖아요. 비교 대조의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단의 핵심 문장이나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면 선지 판단을 할 때 그때그때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치에 밑줄을 긋고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엘리자베스님, 우리 건머웨님께서는 지금 전혀 긋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다 정리했다고 하니까, 네. 사실 뭐 아주 이상적인 거죠. 이게. 저는 아주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훈련이 어렵고, 그러니까 문단에서 필요한 키워드나 핵심 문장 정도, 혹은 중요한 단어 표지가 되는 지점들 정도는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 맞으셨어요. 지금 정답을 다 맞췄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문제를 먼저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문제를 왜 먼저 읽으셨어요? 문제를 읽어야 요 지문이라고 하죠. 그거를 읽을 때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화이트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문제들을 내가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이렇게 딱딱딱 올려놓고 거기에 빈칸을 채우듯이 이제 하는 거죠. 와, 여러분 이 세 개는 통합니다. 지금 공부의 방법은 결국 통해요. 저도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알겠지만 독서의 경우도 문제를 먼저 뽑아서 보자. 그런데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선지 앞부분을 쭉 봤을 때 15번의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네. 또는 14번에 법률 행위, 명령적 행정 행위, 명령적 행정 행위 이런 키워드를 좀 뽑아가보자.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죠.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건 읽으면서 바로 확인해야 돼. 라는 것 정도의 전략을 갖고 가면 글을 읽을 때 훨씬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건모의 분께서는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이게 문제를 풀다가 저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 지문부터 읽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느려서 그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한테 그 부분이 좀 고민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더니 제 친구가 문제부터 읽고 그거를 주제라고 너가 생각을 하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라. 키워드를 머릿속에 먼저 넣고 지문을 보면 그 부분에 강약을 주면서 읽을 수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게 그 지문이 솔직히 막 5개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일 것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 위주로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구상을 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지문에 갔는데 내가 생각해뒀던 게 답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그 기준으로 위아래로만 그냥 살짝만 움직이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근데 이거는
뭐 사바사인 것 같아서.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는 근거 있는 공부, 근본 있는 공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좀 근거가 있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독서 지문에서 법률 지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법률 지문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 요소가 되는 것은 크게 뭐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첫 번째는 비교 대조가 되는 법률 개념들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도 우리 허가, 그 다음에 예외적 승인, 특허, 이게 비교 대조의 관점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차이점에 주목하는 거,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 그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률은요 항상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법률 내용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게 출제 요소라고 부릅니다. 건모혜님께서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요. 출제 요소예요. 우리는 그거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서도. 그렇군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16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16번 문제를요. 그냥 그 이 문단을 보시다가 바로 답을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신 거죠? 이게 그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제 본문을 아직 읽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이 어디 있는지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은 분명히 이유를 묻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하자면 그 주어진 사실을 기반해서 정보를 역추적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억 뒤에는 이유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기억의 보통 두세 문장 앞에 멀지 않은 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자, 여러분. 이 건모혜님은 한국에서 이 수능 교육과정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논리적 사고는 사실 통해요. 우리 독서가 논리적 사고의 끝판왕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밑줄 친 기억, 그 문장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적절한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적절한 문제를 찾을 때, 답을 찾을 때 확실한 적절한 거 하나가 손을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걔가 어디에 있냐면 밑줄 친 문장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걔를 기준으로 해서요. 전후 문장을 살펴보는데 특히나 그 밑줄 친 문장이 들어있는 문단 전체를 보면 답을 확정하기가 쉽다. 맞아요. 이런 꿀팁들을 이미 배운 적은 없지만 체득을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MBTI가 왜요? 이따 제가 문학을 풀 때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왜 제가 앞에 문장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 이후로 문단이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뒤엔 답이 없어요. 얘가 끝입니다. 그럼 앞을 가야 돼요. 앞을 위로 가야 돼서. 아주 네, 굉장히 논리적이시네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17번 문제가 네. 사실은 이 사회 지문에서 항상 이 사례 적용 문제 갑의 어떤 사례가 나왔잖아요. 네네. 가나다. 사례 적용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이 문제도 역시나 이제 오답률 5위에 기록한 문제인데요. 이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허가 같은 거는 갑이 신청을 하는 건 맞는데 그 갑한테 허가를 내려주기까지의 그런 뭐 증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권한을 주는 거는 행정청이 하는 거라서 이거는 3번 읽는 순간 왜 입증을 갑이 해? 행정청이 해야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곳은 여러분 연륜에서 묻어난 이곳은
그냥 배경 지식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배경 지식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이 물론 그 분야와 관련해서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본다면 이게 지금 3번이 이제 갑이 신청을 하는 것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 입증은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 시험지 한번 넘겨보세요. 혹시 내가 밑줄 그어져 있는지 혹은 뭐 동그라미나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머릿속으로 표시하는 친구들이라면 의식했는지를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4문단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제 5쪽의 왼쪽 단 제일 밑에 줄인데요.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행정청이 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바로 윗문단, 3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요,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의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여기선 누구다? 신청인에게 있다. 이거 보세요. 예외적 승인과 허가를 뭐 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의 정보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아하, 이거 출제자가 이 부분 건드리겠구나. 이 부분 바꿔서 물어볼 수 있겠네 라는 걸 알고 훨씬 더 편안하게 풀 수 있었어요. 네, 이렇게 풉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자, 여러분, 네, 오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문학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선은 독서의 한 세트를 풀어보시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푸셨는데 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뭐 운전면허증도 있고 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률 용어가 물론 저한테도 어렵기는 한데 겉모의 기준으로 어렵긴 한데 근데 이게 읽으니까 사실이 그냥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푸는 데는 솔직히 너무 어렵진 않았고 네. 근데 그 10대 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아니까 피하고 싶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겉모의 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한글보다는 영어가 훨씬 익숙하신 분이고요. 항상 영어 책을 원서를 막 계속 틈틈이 읽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풀어도 사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류의 지문만 수능에 나온다면 1등급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좋아하기는 이릅니다, 여러분. 문학 기대할게요. 문학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그러면 문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